안녕하세요. 하루하루 건강해지는 습관 하룸입니다. 오늘은 힙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여러분, 힙딥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양쪽 옆이 패여 보이는 그 엉덩이, 이걸 힙딥이 생겼다라고 하는데, 힙딥을 일으키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저는 잘못된 자세로 인해서 힙딥이 생기는 경우, 그리고 잘못된 운동 방법으로 인해서 힙딥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잘못된 자세로 인한 힙딥에 대해서 제 골반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제 골반 라인을 보면 고관절이 정상 범위에 있을 때랑 또 고관절이 이렇게 외회전이 심할 때 힙딥이 더 심해지고 짝다리 짚는 습관, 다리 꼬는 습관 등으로 골반이 틀어지게 되면 중둔근이 약화가 되면서 힙딥은 더 심해지게 돼요. 바로 고관절의 외회전, 한마디로 팔자걸음, 양반다리, 쩍벌다리로 많이 앉아 계시는 분들은 고관절의 외회전 근육들이 긴장하고 수축되면서 이 상태에서 엉덩이를 과도하게 조이면서 힙 운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고관절의 외회전이 과도해지면서 엉덩이 뒤쪽으로 볼륨감이 더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힙딥이 더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운동은 긴장되어 있는 근육들을 이완시킬 수 있는 스트레칭 방법을 소개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중둔근을 강화시킬 수 있는 동작에 대해서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스트레칭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동작을 충분히 해서 엉덩이가 좀 부드럽게 풀린 다음에 그 다음에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먼저 오른 다리를 앞쪽으로 이렇게 기역자로 빼낼게요. 그 다음에 왼다리를 뒤로 보내세요. 자, 여기서 양손 팔꿈치를 바닥에 두고 중요한 건 내 오른 무릎이 너무 중앙으로 와 있으면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골반이 삐뚤어지게 돼 있어요. 골반선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무릎을 오른쪽 엉덩이보다 훨씬 더 매트 끝선으로 오게끔 이렇게 빼내주시고 거기서 왼쪽 허벅지를 안으로 회전, 오른 힙을 뒤로 그 다음에 위로 든다. 오리 엉덩이를 한다 생각하시면서 오른쪽 허벅지가 내 엉덩이를 뚫고 나올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오른쪽 힙 그리고 허벅지 주변에 오는 자극에 좀 더 집중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자극이 조금 더 풀리면 팔꿈치를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하시면서 내 가슴 중앙에 오른 무릎이 올 수 있게 그만큼 내려간 상태에서 누군가 내 왼다리를 뒤로 쭉 잡아당긴다 생각할게요. 그래서 왼쪽 측면이랑 그 다음에 체중이 조금 더 오른쪽으로 회전해서 실리기 때문에 오른쪽 힙에 허벅지 주변에 오는 자극이 훨씬 강해졌을 거예요. 여기서 유지. 다시 천천히 중앙으로 돌아오시고 반대쪽 상체 일으키시면 왼다리를 다시 앞으로 기역자로 빼내고 오른다리를 뒤로 할게요. 자, 오른쪽 허벅지를 안으로 회전해서 내려놓는다 생각하고 이 엉덩이 주름선을 나란하게 골반이 한쪽으로 이렇게 기우뚱하지 않게 골반의 수평을 맞추는 거예요. 계속 허리가 뒤로 굽어 있지 않도록 오리 엉덩이를 한다 생각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왼쪽 힙의 자극을 충분히 느낀 다음에 아까보다 조금 풀렸다 생각이 들면 역시 팔꿈치 걸음 왼쪽으로 가슴 중앙에 내 왼무릎이 있는지 잘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오른 발끝을 쭉 더 뒤로 누군가 잡아당긴다 생각하시면서 늘려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또 유지. 좌우 차이를 봤을 때
자극이 좀 비슷하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한쪽이 더 타이트하다, 자극이 더 강하다라고 느껴진다면 유지하는 시간을 똑같이 두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타이트한 쪽을 더 많이 홀딩을 해주시면서 좀 더 비슷한 느낌이 들 때까지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시간을 딱 정해두시지 말고 양쪽의 느낌을 비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상태에 따라서 조금 더 길게 둘지 좀 더 짧게 둘지를 결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고, 자, 천천히 상체 일으킬게요. 여기까지. 그 다음 앉은 상태에서 왼다리를 안으로 접고요. 오른다리를 무릎을 세울게요. 그 상태에서 왼손으로 발바닥을 지나 바깥쪽 발날을 잡고 그 다음에 오른손은 편한 곳 바닥을 짚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 무릎을 쭉 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등이 굽어 있고 체중이 좌골뼈, 엉덩뼈가 아니라 엉덩이 뒤 근육 쪽에 가 있으면 오히려 허리가 더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체중이 엉덩뼈에 있고 척추가 바로 세워져 있는지 확인하세요. 가슴을 위로만 드는 동작을 해도 이미 타이트하신 분들은 이 외측 엉덩이, 허벅지 주변으로 좀 뻐근하고 시큰한 느낌이 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면 거기까지, 만약에 손으로 발을 잡는 게 힘들다면 도구, 밴드나 수건을 걸어서 손으로 잡아주세요. 중요한 건 다시 한 번 더 척추를 세우는 게 중요하고 체중이 좌골뼈에 있어야 돼요. 그 상태에서 다리를 왼쪽 가슴 쪽으로 당기고 자극이 너무 심하게 오면 거기까지, 난 별로 자극이 안 오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그 다리를 약간 더 얼굴 쪽으로 끌어올려 주세요. 그때 이 외측으로 오는 자극을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그 자극이 처음 자극보다 한 30% 떨어진다. 그러면 풀어내시면 돼요. 다시 천천히 돌아오고 제자리 내려놓고 반대쪽 오른다리를 눕혀놓고 왼다리를 세워서 오른손으로 발바닥을 지나 바깥쪽 발날, 잡기 힘드시고 무릎을 펴기 힘드신 분들은 먼저 도구를 활용해서 잡으라고 했어요. 왼손 편한 곳 바닥 짚으시고요. 그 다음에 천천히 무릎을 펴고, 중요한 거 체크 포인트 뭐였죠? 중심이 엉덩뼈, 좌골뼈에 있어야 되고 허리, 척추가 굽어 있지 않게 다시 한 번 더 상체를 세우고, 그 다음에 내 오른쪽 가슴을 향해서 다리를 당기고, 자극이 너무 심하면 여기까지, 좀 더 가능하신 분들은 그 발을 얼굴 쪽으로 끌어올릴수록, 내 오른쪽 귓볼을 향해 더 당길수록 자극이 쭉 온다고 했어요. 이렇게 유지한 상태에서 좌우를 한 번 더 다시 비교하시고요. 어느 한쪽이 유난히 더 타이트하다면 그쪽을 더 오래 홀드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양쪽이 비슷하다, 그리고 유지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자극이 금세 풀렸네, 그러면은 다시 한 번 더 강도를 조금 더 강하게 했다가 그 다음 처음보다 좀 한 30-40% 자극이 줄어들었다, 그러면 다시 돌아오시면 돼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은요, 만약에 이런 도구가 있다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긴장되는 중둔근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도구가 있다면 이 방법도 활용해 보시고, 만약에 없다면 그냥 이 링 끝이 닿는 그 부위에 테니스공 2개로 올려놓고 하시면 돼요. 자, 링을 먼저 사용하실 분들은 이 볼록 튀어나온 부분, 탑이라고 해요. 그리고 양쪽 손잡이 부분이 있고, 이 탑을 밑으로 두시고 이 양쪽 손잡이 부분에 엉덩이가 닿을 수 있게끔 이렇게 위로 올라가실 거예요. 이 부분. 자, 그 다음에 천천히 뒤로 누워 볼게요. 이 맨 손잡이 끝의 위치가 우리 엉덩이 흔히 주사 맞는 부분 있죠. 그 위에 닿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다리를 좌우로 흔들흔들 해주시는 거. 흔들흔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상태에서 오리 엉덩이 다시 치고를 배꼽 쪽으로 당기기.
다시 오리 엉덩이, 치고를 배꼽 쪽으로 당길게요. 자, 이렇게 반복을 하다 보면 치고를 당길 때 훨씬 더 눌리면서 아픈 부위가 있을 거예요. 그 부위가 만약에 혹시라도 도구의 위치 선정을 너무 위로 하거나 밑으로 했을 때 잘 안 느껴질 수 있으니까 본인의 골반 사이즈, 엉덩이 사이즈에 맞춰서 계속 오리 엉덩이를 하면서 이 도구를 위아래로 한번 움직여 보고, 그 다음에 제일 아픈 쪽, 아마도 제일 우리가 아픈 쪽이라 함은 엉덩이 주사 맞는 부분 있죠? 그 부분에 자극이 오는 위치를 잘 찾아서 반복해 주세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두 다리를 쭉 뻗은 상태에서 양손으로 바닥을 잘 짚어주시고 오른 다리부터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기고 옆으로 열어서 크게 원을 그린다 생각할게요. 둘, 셋, 넷, 다섯. 자, 반대 방향으로도요. 하나, 둘. 이게 원을 그리고 다리를 움직이면서 체중이 실릴 때 그 손잡이 부분에 엉덩이 근육들이 눌리면서 자극이 오거든요. 자, 반대쪽 다리 뻗고 왼무릎 세우고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반대 방향 하나, 둘. 특히 팔자걸음이나 양반다리, 쪽발다리가 심하신 분들은 이 외회전이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고관절을 움직일 때 어느 한쪽이 좀 불편하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그 불편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잘 안 되는 방향을 꼭 5회, 5회가 아니라 더 많은 횟수를 반복해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자, 이제 엉덩이를 풀었으니까 강화를 해볼 건데, 여러 가지 중둔근을 강화하는 것들이 많지만 초보자일 경우에는 아무리 동작이 좋다 하더라도 힘을 쓰는 방법, 몸을 쓰는 방법을 잘 모르면 운동을 잘 하는 사람들 또는 숙련자분들은 제대로 잘 그 동작을 활용하지만 이게 잘 못하고 오히려 엄한 곳을 운동하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초보적인 동작을 알려드릴게요. 누구나 이렇게 하면은 부작용 없이 중둔근을 운동시킬 수 있는 방법. 자, 엉덩이를 중앙으로 조이는 건 엉덩이를 강화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치만 이 엉덩이를 중앙으로 조일 때 내가 평상시에 팔자걸음이 심하고 양반다리, 쪽발다리로 많이 앉아있는 라이프 스타일이다. 그런 분들은 이미 고관절이 한껏 외회전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엉덩이를 중앙으로 계속 조이면서 혹시라도 스쿼트를 할 때 엉덩이를 중앙으로 조이고 이렇게 치고를 앞으로 내밀면서 힘을 빡 주게 되면 고관절이 훨씬 더 외회전이 심해지면서 힙딥을 엄청 유발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엉덩이를 중앙으로 조이지만 내가 이 골반뼈 앞쪽을 장골뼈라고 해요. 장골뼈를 중앙으로 모은다. 아래 하복부 근육을 중앙으로 모은다. 허벅지를 살짝 내회전을 하되 무릎이 이렇게 모이라는 건 아니에요. 허벅지를 약간 내회전을 하되 허벅지 양옆에 손이 있다 생각하고 얘를 바깥쪽으로 민다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지금 힙딥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운동을 하려고 하는 이 중둔근 위치가 딱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가 대둔근이고 이 위치를 올바르게 자극할 수 있어요. 다만 제가 허벅지를 양옆으로 손을 미는 것처럼 밀라고 했을 때 얘를 정말로 양옆으로 힘의 방향을 잘 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걸 잘못 이해하고
이렇게 고관절을 외회전시키면서 무릎이 바깥쪽 방향을 향하게 밀어버리면 이거는 안 하는 이만 못하는 게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양옆으로 민다라는 생각으로 유지하시면 돼요. 요즘에는 엉덩이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스쿼트 운동을 참 많이 해요. 이 스쿼트 운동은 참 좋은 운동이긴 한데 너무 과하게 하고 스쿼트 운동을 할 때 중등근을 운동시켜줄 수 있는 운동을 같이 병합해주지 않으면 이게 너무 대둔근, 엉덩이 뒤쪽만 너무 볼록해지면서 강화가 되니까 나중에는 중등근이 해야 될 역할을 대둔근이 오히려 더 많이 해버리려고 하다 보니까 또 부작용이 일어나면서 힙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스쿼트를 집에서 늘 많이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정말로 스쿼트를 많이 할 때 중등근 운동을 꼭 같이 병합해서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럼 오히려 나중에 힙딥이 생겨서 고민하게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가장 초보적인 방법, 가장 중등근을 운동하되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소개해 볼게요. 자, 일단 이런 밴드가 있으면 좋아요. 없으면 탄성이 있는 스타킹 같은 거 아니면 끈 같은 게 있으면 무조건 같이 함께 하실게요. 이렇게 무릎 위 허벅지에다가 끼워주시고 얘를 바깥쪽으로 미는 거예요. 바깥쪽으로 밀 건데 이걸 아까 얘기해드렸던 것처럼 외회전을 시켜서 밀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둔근만 커지고 또 고관절이 외회전이 많이 되니까 힙딥이 생길 수 있어요. 허벅지에 이렇게 밴드를 차고 이런 스툴이 있으면 내 날개뼈, 등을 그 위에다 댄다고 생각할게요. 너무 위로 올라가면 허리가 아플 수 있고 이 등 닿는 부분이 아플 수 있으니까 날개뼈 위쪽, 그 다음에 두 다리는 이렇게. 자, 이 위치에서 너무 뒤꿈치와 발목이 엉덩이와 가깝거나 또는 무릎 바로 아래 있으면 많이 앉아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힙을 들어 올릴 때 허벅지 앞쪽에 텐션이 생기면서 무릎이 아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무릎보다 살짝 앞에. 그 상태에서 다리는 골반 넓이보다 좀 더 넓게 벌린다고 생각할게요. 한 매트 넓이 정도. 그 다음에 그 벌린 발 넓이랑 똑같이 허벅지를 옆으로 미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뒤꿈치를 꽉 누르시고 힙을 더 들어 올리시면 엉덩이에도 자극이 오지만 허벅지를 옆으로 밀고 있기 때문에 이 옆쪽에도 자극이 와요. 이때 너무 허벅지를 바깥쪽으로 밀면 좀 발 기반이 무너지신 분들은 엄지발가락 앞꿈치 이렇게 들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엄지발가락 앞꿈치를 꽉 누르시고 내 두 번째 발가락이 정면 11자 또는 약간 10도 정도 벌어진 상태에서 무릎 중앙선이 그 두 번째 발가락이랑 같은 라인을 본다 생각하시면서 허벅지를 밀게요. 자, 여기서 홀드. 상체는 뭐 깍지 낀 손 이렇게 머리 뒤에 하시고 들고 계셔도 좋아요. 하나, 둘, 계속 허벅지 옆에 손이 있다 생각하고 옆으로 민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기까지. 자,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힙딥에 관한 운동을 한번 같이 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운동도 중요하지만 평상시 골반의 틀어짐, 그리고 자세, 이걸 먼저 교정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본인의 몸 상태, 근질의 상태,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어떤 운동 방법이 본인한테 더 잘 맞을지 몰라요. 몸을 먼저 도구로 이완을 하고 그 다음에 스트레칭을 해주고 근력 운동을 하는 패턴이 더 잘 맞을지, 아니면 근력 운동을 엄청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스트레칭을 해주고 이완을 해주는 운동을 하는 게 더 잘 맞을지, 이거는 본인이 한번 여러 방법을 시도를 해보고 이 운동을 할 때 여기에 느낌이 오면 맞는 거라고 했어, 이걸 잘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되실 것 같아요. 오늘은 먼저 힙딥이 왜 일어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간단한 스트레칭 방법과 그리고 초보자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다음 2편에서는 조금 더 중급자들이 할 수 있는 힙딥을 완전 타파할 수 있는 근력 운동에 대해서 제가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2편도 기대해 주세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루하루 건강해지는 습관 하루미였습니다.